LG화학 2022년도 스루풋 분석 및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4.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9.7 회전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3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4.3%가 증가했고요. 재고 자산은 18.5%가 증가했습니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매출 원가가 27.7%나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29.2%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서 전년도 3조 원보다 거의 2조 원이 떨어진 64.6%의 영업이익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로 결산된 내용입니다. 그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0.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엄청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매우 낮게 인상이 됐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은 21.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떨어졌고요. 거의 뭐 30%가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서 64.6%, 원가 회계 영업이익 하락률하고 퍼센테이지는 같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0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04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LG화학은 자신을 분석하는데 장애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공시되는 숫자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공시해서 이것을 가공하려고 하면 분석을 위해 일일이 숫자로 재입력하는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업체를 만나게 되면은 진짜 왕짜증이 나는데, 이런 기업을 저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ABC 표기 방법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2.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으로는 15.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의 비율로서 1.6%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2차 추론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2022년도는 일치를 합니다만은 2021년도 125억 원이 PQ 총 제조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고 생산 재료비에서도 차이가 있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2022년도는 맞습니다만은 2021년도, 2022년도 이 개년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해 줘도 갭2로 252억 원 차이가 있고 2020년도에는 무려 7,652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추적을 해보면은 사업 결합 및 분할 재고자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감해 주면은 역시 또 차이가 납니다. 이 현금이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 검증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재고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공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부 관리 회계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양식에 의해서 점검을 하면은 재무 사항을 빼놓은 나머지 사항은 거의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영업, 생산, 물류가 움직인 모든 것을 여기에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에비던스를 다 확보한다고 그런다면은 충분히 내부 관리 통제를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비용은 인건비만 표시를 했는데요. 1조 9천억 원대가 나가가지고 12.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621명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무려 한 1,400명 정도나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당 평균 임금이 2021년도에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저임금 신입사원들이 되겠죠. 평균 임금이 내려갔는데 2022년도에 인원이 증가를 또 했습니다만 1억 3,100만 원. 매우 부러운 상위 대그룹이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7회전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르푼율은 7.6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반증이란 것은 분식회계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야요 라고 반증을 하셔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과는 원재료 쪽에 모순인 추론이 나오게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그 원재료 가격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사 입증 책임이고 또 이해관계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사항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나온 데이터 가지고 원칙적으로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단순 평균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그 입증이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하는 게 현실적인 분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총 집계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재료 가격 상승률의 가중 평균이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그것이 판매 가격 압박률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판매 가격을 인상했느냐가 핵심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는 아마 단가가 아니고 그냥 그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그 매출 원재료 가격이 30.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재료 비율이 77%거든요. 그러면 상승 압박률을 23.4% 가격을 올려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14.3%니까 한 9%포인트 정도 제대로 인상을 못 시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금액으로 나름대로만 이제 비유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손익의 내용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추적하는 게 또 이 분석의 주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푼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좀 포기를 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제시를 해야 되고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제가 찾아야 된다면은 투명성 법정에서의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해서 회사로 하여금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데이터를 주시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분명히 올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올해는 맞지만 작년에 안 맞았는데 확실하게 재정립을 해야 되고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으로
표현해서 에비던스를 내놓으셔. 그거 가지고 내가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법정 드라마나 뭐 변호사, 검사 이런 얘기가 드라마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뭐 KBS에서 방영된 어떤 그 검사 출신 변호사 가 개과천선해서 변호사 역할하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이런 용어를 들어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뭔 얘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표현인데, 피고가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점이 많기 때문에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많기 때문에 유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이라고 그러죠. 구형은 그 좀 불확실했다, 이렇게 판사는 본 거죠. 분석이란 가상의 투명성 법정은 마녀의 법정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저는 스캡티시즘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 또 뉴스가 LG화학, 롯데케미칼 원유 감산 직격탄 해가지고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원유 가격 상승하면 국내 정유 사사는 입이 찢어지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정유 회사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를 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케미칼 업체는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또는 국제적인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충분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서 영업이익이 줄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적자가 났어요. LG화학 지금 녹화 중인데 롯데케미칼도 그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년 연속 1조 7천억 원대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생산 유형자산 증설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조 1천억 원대인데, 이것은 비현금 조정액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이에요. 비현금 조정액의 내역을 이것도 모두 전부 다 문자 속성으로 해놔가지고 그거를 그 많은 내역을 일일이 숫자로 해서 더해보기에는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이 현금 재무지표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이자 부채율,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자한테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2,168억 원을 갚아가지고 25.2%,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2.4%. 그 다음에 그 주주 이익 배당이 7,254억 원이 나와가지고 2.6% 배당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1조 2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CBR은 5.9%로서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최하 두 자릿수 이상은 올라가야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 회전율이 만약에 높다면은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로 좀 적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수금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한 두 자릿수 이상은 좀 돼야 재무상으로 좀 안정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현금성 자산만이 아니고 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 포함한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그 537.5%로서 36.4%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29조 5천억 원 할 것이다. 그러면은 1조 7,800억 원의 그 현금, 아니, 그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3%만 노력을 해보면은 2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는 만약에 20%를 줄인다면은 판매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1조 원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퍼센테이지로 20%를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그 맹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스루펫 그 관점으로 보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더 나옵니다. 이 단가로 표현한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계약은 실제 세계는 원가 회계가 지배를 하니까 2,950만 원에 하더라도 그래도 1조 원대는 남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좀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10.5회전 8.4% 정도 증분을 시킬 수 있다면은 그 회전율만큼 금액이 매출액이 늘어가지고 영업이익은 거의 1조 9천억 원대, 처음 제한한 가격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가 감소한다고 해도 생산 감소에 의한 재고 감소는 판매 금액이 고정적이라고 봤을 때 더 이상 변동은 없겠다. 왜냐하면 재고의 증감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스루퍼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영업 성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악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보다 20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00%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LG가 33.4%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45%, 외국인이 48.62%,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 기관인지는 네이버에서 그 보는 검색 일자에는 표시가 된 게 없습니다. 요거는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고요. 원가 회계를 스루펫 손익으로 전환하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